2740입니다. 2700이 꽤 넘기 어려운 넘사벽으로 보이더니만 넣으니까 또 훌쩍입니다. 네, 지수의 시장의 그 매력은 그거죠. 오를 때 또 한 번에 치고 오른다는 겁니다. 오후장 준비하면서 이제 11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세우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 함께 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모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보면서 터닝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땡큐 파월. 네, 앞으로 주식시장은 오를 일만 남았나, 꽃길만 걷게 해줄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장은 항상 변동성 있는 건데 어쨌든 FOMC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됐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FOMC에서 좀 특징적인 거 알려주시고 시장 전망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거는 네. 혹시나 점도표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 약간 이런 포지션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좀 부분들이 걱정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크게 포지션 변경 없이 이제 3회 인하 부분으로 좀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한 명이 변심을 안 해줘서 그죠? 한 명만 더 변신했으면 3회에서 2회로 내려갈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진짜 말씀하신 딱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안에서의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성명서 같은 경우도 일부 변경이 되긴 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신규 취업 증가세가 연초 대비 완화됐다라는 그 부분의 문구가 신규 취업자의 증가세는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다. 요 정도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이제 지난 분기와는 거의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번에 데이터를 뭐 24년, 25년, 26년까지 이제 데이터들 좀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조금 집중해서 봤던 게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2.4에서 2.6으로 올라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3회에 일단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25년과 26년에 연방 기금금리에 대한 기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뷰와의 그런 괴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술주의 약진이 또 시작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그렇죠. 나오면서 예. 오늘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가장 좀 크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FOMC가 이제 이런 포지션의 변화 없이 일단 지나간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우리가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미국장에서도 기술주들이 일부 좀 차익이 나오고 있었고 사실 비트코인까지도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기관의 ETF 수급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일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차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좀 있었고 뭐 CPI나 PPI 부담감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WTI 최근에 또 올라오면서 부담감이 확대가 됐는데 그런 이제 걱정을 한 번에 좀 치워주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을 지금 시점에서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2, 3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이 거의 한 2, 3거래일 만에 한 1조 5천억 그렇죠. 넘게 예. 팔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조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뭐 거의 2, 3거래일 만에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물이 1조 2천억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간이 3,7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외국인 선물 이렇게 당겨주면은 기간의 수급이 또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탄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 오늘은 좀 잘 즐기시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플레이를 해도 될지. 다만 뭐 주도주가 한두 개로 쫙 치고 나가는 건 아니라 계속 섹터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략은요? 섹터 순환매도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의 면면을 본다면 기존의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더라. SK 하이닉스 이미 한번 슈팅이 나왔고 어제는 삼성전자의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제 HBM3E에다가 어프로브 승인에 대한 이야기들 또 사인했다라는 것까지 시장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기존 80억 달러, 100억 달러 이야기 나오고 있다가 20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미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달해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7만 500원에서 7만 1,000원 사이 무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좀 들려오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제가 드린 코멘트 중에 하나는 장 초반 갭 상승에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제 공포에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던가 어제 공포에 무언가 매수를 한 사람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을 일부 하고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른 시장의 플레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ADR이 75 아래,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시작할 때 ADR 75 아래에서 반등을 막 시작했던 1월 22일 그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들은 서서히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저점에 용기를 냈던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일들은 굳이 내가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섹터에 종목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또는 제약바이오 등등의 섹터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통신장비주에서 강한 불기둥이 나왔었던 모습들 볼 때에 이미 시장에서는 풍선, 한쪽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한쪽이 내려올 때 또 다른 쪽이 올라올 수 있는 풍선 게임, 시소 게임에 대한 비유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쪽으로 새로운 섹터에 대한 공략, 취할 것은 취하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 차례를 공략하기에 포트를 재편하기에 굉장히 좋은 때가 아닌가.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대로 두겠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취해야 할 것은 조금 취하는 전략을 보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FOMC가 끝나고 시장 흐름 전망했고요.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터닝포인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서프라이즈하면서 시간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18%가 급등했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실적 좋을 거 알았는데 살 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용기 갖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알면 뭐 다 사게요. 그러면서 어쨌든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실적 훈풍들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반도체주 뭐 나쁘게 보는 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 끝났더니 또 세미콘 차이나 이게 열립니다. 네. 이거는 또 뭔지요? 예.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이크론 자체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냥 잘 나온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컨센 대비했을 때 뭐 매출액과 EPS 그리고 컨센조차도 굉장히 좀 높게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컨센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반도체 랠리가 원래는 1월, 2월 달부터도 강력하게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일부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4월 초에 나올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에서도 좀 반도체의 이런 전반적인 턴업이 나오는 흐름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지수의 상단도 굉장히 좀 뚫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지는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좀 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또 눌림도 일부 나와서 조금 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어봐 주신 세미콘 차이나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반도체 재료 협회입니다. 이게 198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뭐 36번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좀 일정상 주목이 됐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기조연설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진 못했고요. 뭐 이제 GTC와 뭐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일단은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반도체도 뭐 이제 인텔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4월에서 5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좀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의 뭐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데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사실 GTC 이후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은 아까 시장 전망에서 그렇고 뭐 올라가는 걸 사기보다는 다음 차례 갈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자 이런 시각이시잖아요. 그럼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지금 시장은 어쨌든 뭐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관심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관심 가질 소섹터나 관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좀 보자라고 반도체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낸드나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제가 늘 반복해서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나 ISC 그리고 원익그룹주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보조금 수치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증설에 대한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삼성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삼성에서 또 발주를 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 좋은 흐름들 나타나는 이유가 실적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본다면 신성 ENG나 파라텍 같은 종목들도 삼성 증설에 대한 수혜, 신규 공장 건립 수혜주로서 편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종, 섹터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들은 탄력 있게 움직이더라. 동진세미캠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머트리얼즈나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오히려 다시 반도체가 쉬어갈 때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원익그룹주 정공정단에서도 이제 관심을 충분히 가질 때가 되었는데 막 올라갈 때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 시에 다시 매수 기회를 삼아볼 수 있는 종목들, 앞서서 언급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얘기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거는 허반석 의원님도 뭐 여전히 그러니까 시장 섹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보다는 접근 전략 좋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섹터가 또 반도체이고요. 시장의 중심입니다. 다음 5장 터닝 포인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도 AI 수혜주예요. 다죠, 사실.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전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죠? 오늘은 이제 통신장비 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통신장비 업체들이 오늘 강한데, 허반석 의원님, 얘가 대표적으로 양치기 소년이란 말이에요. 통신장비, 그죠? 된다고 해서 한번 하루 이틀 쭉 올랐다가 또 쭉 관심이 빠지고, 그죠? 오늘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긴 관점에서의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력망 최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바이든 정권도 전력망 최신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너무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가 너무 어렵다,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최신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바이든 대통령의 초선, 바이든 대통령의 시작 1주기부터 강조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수주, 그다음 매출 증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발주와 수주 그리고 생산 캐파가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 전력 관련한 변압기 관련한 업체들의 호황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본다면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더라. 그러면 그 전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최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떨어져서 본다면 트럼프 재임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통신 인프라의 최신화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버라이즌이나 여러 가지 통신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통신 장비 캐펙스 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스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신 장비 섹터가 트럼프 기대감에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I와 UAM,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로 인해서 초당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력망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손실 없이 이렇게 전송시켜 줄 수 있는 통신 장비, 통신 인프라의 최신화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배송 로봇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더라. 법이나 인프라가 산업의 발전을 뒤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정부 그리고 정책 책임자들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이번 4월이나 이번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데 하지 못했던 것 하나는 전력망 인프라의 최신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망 인프라에 대한 최신화는 내가 다시 하고 싶다라는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통신장비 섹터는 반등의 모습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최하단부 대바닥에서부터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에 있어서 통신 장비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신 장비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실적이 통신 장비 섹터가 반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상향의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꼭 선정해야 하는 탑픽 종목주다라는 이야기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치기 소년이 시장을 실망시켜서 그렇지 양은 계속 치는군요. 일은 한다. 관심이 있다는 거고. 통신 서비스 관련해서는 하창한 본부장께 좀 여쭤보겠고요.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AI 얘기하면 그냥 통신 장비보다도 서비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훨씬 더 AI 모멘텀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된 부분으로 해당 종목군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뭐 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할 수 있는 이런 배당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부분에서 뭐 KT나 일부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좀 부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상승 기조를 만들어낸 것은 이런 AI발 뭔가 수혜보다는 저 PBR 쪽으로 여전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뭐 이슈가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당 종목군들을 움직이는 것은 어쨌든 저 PBR이기 때문에 해당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끌고 가실 때 이제 추가로 붙어주면은 고맙다라고 하고 더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기간에 그 부분까지 좀 이어지기에는 저는 좀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 얘기했습니다. AI 모멘텀은 모든 섹터에서 바람이 불고 모든 섹터에서 로봇도 그렇잖아요. 그죠? AI가 붙어야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제 볼게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네 번째는요. 잊을만 하면 날아오르는 HLB 그룹주. 네, 잊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관심이 있고 뜨거워서 바이오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HLB 그룹 얘기를 할 텐데요. HLB가 9%, HL생명과학이 5% 오르고 있고요. 뭐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단기 조정 후에 각도가 가파르는데 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좀 노이즈도 있고 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이오 그룹주 가운데 HLB 그룹주는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하 본부장님. 일단 사실 요번에 한번 크게 조정이 나왔던 것도 이제 좀 안 좋은 지라시가 돌았었던 부분들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온 거지. 네. 뭐 그때까지면 그날도 사실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기조가 좋았거든요. 일단은 저는 뭐 상승 기조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간암 신약에 대한 부분들과 이전 상장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정거래일에 그 공식 블로그에 또 보험 등재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이벤트가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오픈되기 전에 저는 그 전에 조금 일부 차익을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 주가는 엄청나게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바닥권에서 벌써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4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룸을 만들어 놓되 일부 좀 차익을 하면서 쫓아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전 상장 같은 경우도 지금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순위 자체도 22대 중반 부분이고 충분히 대규모 패시브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뭐 물론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이슈들이 있고 아스코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 6월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또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뭐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정 라인에서의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는 게 리스크 대비하실 때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저점부터 좀 모아가신 분들은 1%가 1%가 아니거든요. 복리로 항상 빠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일부 리스크 대비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쫓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이오 가운데 뜨겁죠. 요즘 HLB 그룹주 전략 들었고요. 마지막 터닝 포인트 종목 이야기 있겠죠. 예. 오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네. 방산도 좀 일부 조정이 나와서 방산 쪽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일단 코인 쪽이 좀 이런 FOMC를 앞두고 기간 ETF에 대한 좀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좀 조정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이제 비트코인 쪽이 기술주와 좀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었던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뭐 우리기술투자가 가장 이제 대장 역할을 많이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을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일 최고라는 그 양 대비했을 때 지금 한 4배 이상의 ETF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이미 괴리가 좀 일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감기까지 되면 한 8배까지도 2일 채굴량 대비했을 때는 매입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구조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뭐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뭐 ETN이라든지 이제 상장지수 펀드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추가적인 승인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자금들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뭐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전거래까지 많이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좀 추세를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 흐름들 좀 추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장에서 코인베이스라든지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종목군들도 뭐 11% 12% 급등을 하면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라인 같은 경우는 뭐 8,600원에서 9,150원까지 좀 단기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의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는 한 11,000원까지 목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손절 라인은 7,700원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오늘 12%나 오르고 있습니다. 강심장이죠. 이런 거 사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오늘 관심 좀 말씀해 주셨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레고캠 바이오 VT 잠깐 리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예. 네, 레고캠 바이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미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시 AACR 관련한 모멘텀이 나올 때 이전에 바닥을 형성하게 된다면 재차 매수의 관점으로 재매수 관점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도 가능하고 비중 축소도 가능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루닛이나 신테카 바이오, YBL ABL 바이오나 여러 가지 다른 AACR 관련주들로의 분산, 비중 이동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7만 원 아래에서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하더라. 짧게 대응하시더라도 조정시 매수와 4월 5일에서 10일 AACR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6만 원 아래 5만 5천 원 구간에서 8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7만 원 부근에서의 재매수만 권장드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VT는 짧게요. 네. 예. V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가 가능할 거고요. 15,500원 구간에서의 바닥 확인은 분명히 되었기 때문에 재차 61선에서의 반등 포인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셨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비중 확대도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로 AS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탄력이 붙은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된 쪽들이 그럴 텐데요. 오늘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링 수혜주다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수혜주가 인탑스였습니다. 갤럭시 링에 대한 수혜주, 이 반지 안에서 심전도와 호흡수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무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드림텍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11,000원 부근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서는 1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하시죠, 오늘도? 네, 오늘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드림텍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교체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사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